조정의 영의정 대감이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두 손을 모두 땅에 짚고 관복 소매가 흙에 끌리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상대는 사흘째 잠을 못 자 눈이 매탄 때 묻은 행주 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70인분의 설거지를 하던 그 손으로 여인은 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갓쓴 남편은 바닥을 보았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대체 누구였기에 조정의 정승이 이리 엎드린 것이었을까요? 어느 고을 정씨 가문 종가의 이야기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나흘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부엌에는 이미 아궁이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이 바로 손씨였습니다. 빛이 바랜 삼배 치마 저고리, 얼룩진 행주 치마, 그리고 쉬지 않고 물을 써는 두 손.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터 있었습니다. 터진 곳에서는 피가 배어 있었고 굳은 살은 굳은 살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보름 잔치에 몰려올 친척이 무려 70여 명이라 그 많은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집 온 지 2해가 되었건만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변씨 부인은 손씨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밥상에도 제대로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꾸짖는 것은 예사였고 화가 치밀면 손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씨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소리 없이 이를 악물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 정상진이 나타났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보아 관아 출근 준비를 마친 듯하였습니다. 상진은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고도 걱정은커녕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소. 서방님, 양이 너무 많습니다. 70인분을. 핑계는 마시오. 어머니께서 한과를 더 만들라 하셨소. 손님이 많을 테니. 예, 하오나 한과는 이미 사흘 전부터 그만 잔소리하고 손이나 놀리시오. 어머니, 심기가 불편해지면 당신이 감당할 것이오. 상진은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나가 버렸습니다. 손씨는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픈 것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던가. 문득 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유석은 전국에 이름을 떨친 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의술을 배운 손씨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침술에 있어서는 아버지조차 내 딸의 손끝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역질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손씨와 아버지는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마저 쓰러졌습니다. 손씨는 모든 의술을 동원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침을 놓고 밤새 약재를 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질의 기세는 너무나 맹렬하였고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손씨야,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손을 잡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손씨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의 딸이 아버지를 손수 치료하고도 살리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손씨는 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는 침을 놓지 않겠노라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염집 교수 행세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2해를 그리 보내던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고을 정씨 가문에서 며느리를 구한다 하였습니다. 양반가이고 신랑 될 사람은 성균관 출신으로
관아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손 씨는 별다른 기대 없이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술을 벌인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평범한 안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집을 와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였습니다. 변씨 부인은 손 씨의 집안이 한미하다 하여 처음부터 무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침이었다는 것은 밝혔으나 그 유명한 손유석의 딸이라는 것은 숨겼습니다. 의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고작 약방침의 딸이라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가문이로다. 변씨 부인은 첫날부터 그리 말하였고 그 후로 손 씨는 종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닭이 다시 울었습니다. 손 씨는 생각을 털어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정월 열난휴날 대보름 전날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의 종갓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일꾼들이 분주히 오가며 잔치 준비를 하였고 안채에서는 손 씨가 홀로 부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인절미는 다쳤느냐? 변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예, 어머님. 50접시 쳐놓았습니다. 50접시가 그것으로 되겠느냐? 손님이 70명인데. 하오나 어머님, 인절미 외에도 다른 음식이. 변씨 부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70접시를 치어라. 새벽까지 다 못 치면 잔치에 얼굴도 내밀지 마라. 예, 어머님. 변씨 부인이 돌아간 뒤 손 씨는 이미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한 몸으로 다시 떡매를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으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신우이 정채령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은 채 채령은 비웃듯 손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아직도 인절미를 치고 있어. 역시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손재주도 없나 봐.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만도 감사해야지. 너 같은 천한 집안 출신이 양반 며느리라니 정말 복도 많다. 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끌어올랐으나 꾹 참았습니다. 그래, 참자.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치미의 딸이 아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죄인일 뿐이다. 한밤중이 되자 부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 상진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손님 맞이 이부자리를 준비하라 하셨소. 광에서 무명 보따리를 꺼내 펴놓으라고. 예, 하오나 지금은 인절미는 새벽에 마저 치면 되지 않소. 어머니 분부인데 서방님, 제가 지금 사흘째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만 잔소리하시오. 상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노리는 것이 얼마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조금 고생한다고 불평이요. 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떡 반죽을 덮고 광으로 향하였습니다. 광 안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하였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먼지를 털어내며 한 시진 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오니 이미 사경이 지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까지 겨우 두어 시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다시 떡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딸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의술을 벌인 나는 이 정도의 고생을 감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정월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정씨 가문의 종갓집에는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 모든 잔치의 화려함 뒤에서 손씨는 여전히 부엌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잡채가 부족하다. 더 만들어라. 예, 어머님. 탕국간이 싱거우니 다시 끓여라. 예, 어머님. 손님상에 나물이 모자라. 어서 더 묻혀라. 예, 어머님. 손씨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일하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눈앞이 흐릿하였으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변씨 부인이 손님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호호, 이 인절미는 제가 손수 친 것이랍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요. 손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자신이 친 인절미였습니다. 손이 터져나온 피를 닦아가며 친 인절미였습니다. 이 나물 좀 드세요. 제가 새벽부터 직접 무친 것이에요. 이 잡채는 우리 집안 비전 양념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변씨 부인은 상위의 모든 음식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였습니다. 역시 변씨 부인 솜씨는 일품이시여. 호호, 몰려. 며느리가 좀 거들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했답니다. 손씨는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떡매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며느리요. 그 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겁니다. 일 말고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어느 집안 출신이요. 그냥 시골침의 딸이래요. 변변한 가문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해서 데려왔지요. 원래 같으면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가문입지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존재감이 없더라. 양반과 며느리 체면도 못 세우겠네. 불쌍하기도 하지. 손씨는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인일 뿐이다. 그때 변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어디 있느냐? 손님 수가 늘었으니 밥을 더 지어라. 손씨는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눈이 일제히 손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며느리야. 옷차림이 왜 저래? 종인 줄 알았네. 손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변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10분 더 오셨다. 밥을 더 지어오너라.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설거지거리도 치워라. 예, 어머님. 그때 신우이 채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며느리, 내 방 화로 불이 꺼졌어. 다시 지펴줘. 예, 아가씨. 그리고 내 옷에 얼룩이 묻었는데 빨아줘. 예, 아가씨. 신발도 더러워졌네. 닦아줘. 예, 아가씨. 작은 신우이 채선도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내 방 이불도 새로 깔아줘. 내 비녀가 광에 있을 텐데 찾아다 줘. 예, 아가씨. 손씨는 기계처럼 대답하며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진짜 종처럼 부리기 좋네. 그러니까 공부 못한 게 티가 나. 손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손씨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재료가 바닥났습니다. 당면도 없고 시금치도 없고 고기도 없었습니다. 잡채를 다시 만들라는 변씨 부인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손씨는 할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서방님, 잡채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장에 가서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진은 술잔을 기울이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장을 보라고 당장 들어가서 있는 재료로 어떻게든 해. 손씨는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으나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돌아가 남은 재료를 긁어 모아 간신히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양이 부족하여 접시가 초라해 보였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어놓자마자
변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 양이 왜 이렇게 적어? 어머님, 재료가 다 떨어져서 핑계 대지 마라. 계획을 못 세운 네 잘못이지. 변씨 부인이 손님들 앞에서 손씨를 꾸짖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일 처리도 저 모양이야.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저리 가. 내 꼴 보기 싫으니 부엌에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변씨 부인이 손씨를 향해 한 발 다가서며 손을 올렸습니다. 손님들 앞이었습니다. 손등이 손씨의 뺨을 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손씨는 고개가 옆으로 탐 돌아갔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은 눈을 피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상진도 그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씨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씨는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와 함께 환자를 돌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모두가 손씨의 의술을 칭송하였습니다. 조정의 대감이 불치에 가까운 병에 걸렸을 때 손씨의 침술로 그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대감은 감격하여 큰 보상을 하려 하였으나 손씨는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저는 치미의 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 본분인즉 보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의 손씨는 당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손씨는 70인분의 설거지나 하는 종, 손님들 앞에서 뺨을 맞는 종. 손씨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위로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씨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엌문을 열고 나가보니 안채에서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치만 어르신이 자리에서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의원을 불러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의원은 잔치 자리를 알아 이미 2마을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손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달아 있었습니다. 쓰러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씨는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심중풍이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각이라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손씨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쓰러진 시아버지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가늘고 빨랐습니다. 역시 풍이었습니다. 손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주치마끈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리고 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2해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났습니다. 쑥과 참기름이 섞인 그 냄새. 손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침을 들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손씨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엌 구석에서 울던 며느리가 침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변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물러가지 못해. 의원이 오면 늦습니다. 어머님. 손씨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침을 놓지 않으면 어르신은 반신을 못 쓰시게 됩니다. 혹은 그보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씨 부인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당치도 않은. 어머님, 손씨가 변씨 부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변씨 부인이 굳어버렸습니다. 2해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며느리가 이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손 씨는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이 혈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백회, 인중, 합고, 침이 들어갈 때마다 손 씨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내 대문이 열리며 호화로운 가마 2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관복을 갖추어 입은 위엄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조정의 영의정 홍시영 대감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어의원의 수석내 정규백이었습니다. 홍대감은 정씨 가문 종가의 잔치 소식을 듣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채 안으로 들어서던 홍대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침을 놓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손놀림을 홍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뒤에 선 정규백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침수를 보시오. 정규백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보는 순간 그 역시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혈색이 스몄습니다. 손씨가 마지막 침을 뽑는 순간 시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손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해 동안 처음으로 시댁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손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부르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아직 터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대감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 손을 땅에 짚고 이마가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손소저. 오랜만입니다. 4년 전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변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상진은 각근을 만지작거리다 손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영의정이 종처럼 부리던 며느리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홍대감이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저의 의술은 과연 천하일품입니다. 4년 전 이 늙은이를 살려주셨을 때도 놀라웠거니와 오늘의 시술은 그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홍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규백, 예, 대감, 오늘 본 것을 어찌 생각하느냐. 정규백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이 의술을 배운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손소저의 침술은 소생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안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였습니다. 궁중어이가 스스로의 실력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소저의 아버지 손유석 선생께서는 생전에 천하명이라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생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요. 내 딸 손씨의 재능은 나를 뛰어넘는다. 언젠가 내 딸은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것이다. 정규백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생은 손유석 선생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어린 손 소저의 재능을 직접 보았습니다. 10살 때 이미 맥을 짚을 줄 알았고 15세는 웬만한 의원보다 침을 잘 놓았습니다. 변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사실입니다. 정규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어찌하여 이 댁에서 종 취급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까? 안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변씨 부인이 더듬거렸습니다. 소첩은 몰랐습니다. 이 댁에 시집 온 지 2해가 되었다 들었습니다. 2해 동안 며느리의 재능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홍대감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면 혹시 며느리의 집안이 한미하다 하여 처음부터 무시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때 변씨 부인의 시선이 손씨의 뺨으로 갔습니다.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도 그리로 갔습니다. 방안이 더 깊이 얼어붙었습니다. 변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정승대감, 저는 됐습니다. 손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대감이 손을 들어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손씨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변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 상진의 당황한 얼굴, 채령과 채선의 경악한 얼굴. 손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하였습니다. 종처럼 부림받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2해 동안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변씨 부인이 입을 열려 하였으나 손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오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손씨가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진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단 한 번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됩니다. 손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손씨가 변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2해 동안 고생은 하였습니다만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변씨 부인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평생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저도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재능을 썩힐 수는 없습니다. 손씨가 홍대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정승대감, 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감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소저. 이 늙은이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씨는 정씨 가문의 종갓집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침통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무 뚜껑이 닳고 다른 그 낡은 함 하나였습니다. 홍대감의 주선으로 손씨는 한양의 작은 의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손씨 의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연 첫날 손씨는 문패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합니다. 2해 동안 도망쳤던 길을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씨 의원이 문을 열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홍대감의 추천에다 어의 정규백의 보증까지 더해지니 손씨의 이름은 순식간에 한양에 퍼졌습니다. 손유석 선생의 따님이 의원을 여셨다며. 그래, 그 유명한 천하명의의 딸이래. 침술이 귀신 같다더라. 영의정 대감을 살리신 분이래. 죽어가던 분을 침 하나로 살리셨다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손씨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멀리서 온 자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손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드님을 데리고 가셔서 푹 쉬게 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들이 돌아간 뒤 손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지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 씨 의원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의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초라한 행색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손 씨는 그 사내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전 남편 정상진이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들어 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손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셨소. 당신이 떠난 뒤로 어머니께서 병석에 누우셨소.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소. 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들을 불렀으나 모두 손을 놓았소. 마음의 병이라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손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하셨소. 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어머니께서 당신께 할 말씀이 있다 하셨소. 손 씨는 상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말이요. 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하오나 손 씨가 상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정씨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님을 찾아뵙는 것은 의원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손 씨는 정씨 가문의 종갓집을 찾았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종갓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분주하던 집안이 지금은 고요하고 쓸쓸하였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니 변씨 부인이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 변씨 부인이 흐릿한 눈으로 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 서 선생, 어머님, 손 씨가 조용히 인사하였습니다. 변씨 부인은 한참 동안 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변씨 부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어서 고맙소. 나는 당신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 많소. 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해 동안 당신을 종처럼 부렸소. 모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손을 올리기까지 했어. 변씨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뛰어난 분인 줄 몰랐어. 아니, 설령 알았더라도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어.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며 살았어. 집안이 어떠한지, 학문이 어떠한지, 재산이 어떠한지 그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어. 그래서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였어. 변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겠소. 손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2해 동안 받은 모욕, 흘린 눈물, 참았던 분노,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뺨의 기억.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손 씨야, 원한을 품고 살면 내가 힘들어진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예,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해 동안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성인이 못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원한은 품지 않겠습니다. 손 씨가 변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병이 깊어지시면 안 됩니다. 변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손 씨는 변 씨 부인의 병을 살펴보고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에 필요한 것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종갓집을 나서려 하자 상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 미안하오. 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해 동안 나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였소. 어머니 눈치만 보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였소. 뒤늦게 깨달았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소. 그럴 자격이 없소. 다만 당신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오. 당신의 재능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기를. 손 씨는 한참 동안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씨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도 정 씨 가문의 앞날이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손 씨가 할 수 있는 최대 대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 씨 의원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였습니다. 손 씨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팔도에 퍼졌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손 씨를 소명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손유석이 천하명이었으니 그 뒤를 잇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홍대감이 손 씨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상감마마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오. 궁에서 소저를 내 의녀로 모시고자 하오. 게다가 의녀청의 수장 자리도 맡아주셨으면 하오. 소저의 의술을 후대에 전해달라는 것이 상감마마의 뜻이오. 손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 씨야, 살릴 수 있는 손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일이다. 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궁궐 의녀청의 뜰이었습니다. 손 씨는 깔끔하게 정돈된 의복을 입고 젊은 의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내 의녀의 직책을 나타내는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침수를 가르치겠습니다. 제 아버지 손유석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사람을 살리는데 바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뜻을 이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손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손 씨는 홀로 의녀청의 뜰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 씨는 달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4년 전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저는 의술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달빛이 손 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손 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손 씨는 눈물을 닦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2해 동안의 고통과 시련은 결국 손 씨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손 씨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 명의의 길을.